1분 지났죠? 아니요. 지났을 고마워했나? 소스리 쌤 이거 어이. 다 썼어? 훌륭합니다. 어휘 다 쓴 사람. 잠깐만 썼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업을 그만두게 하는 거. 잠깐만 어쩐지 처음 보는. 다 썼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거. 분류. 그치.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하는 거. 결수. 결수. 통합니다. 얘들아, 니네 봤더니 그 어휘 봤더니 분류랑 구분을 엄청 헷갈렸더라고. 그치? 설명 방식 너네가 이제 곧 배울 거거든요. 배울 건데 2학년 과정에 설명 방식이 나와. 근데 저기 유라 이거 녹화되고 있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구분이라는 거는요. 핸드폰 집어넣어. 구분이라는 건 상위에서 하위로 나눈 거야. 예를 들면 체열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상위에서 하위로 나눈 거죠. 이게 구분이야. 그치? 근데 분류라는 거 여러분 위로 묶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열이다. 이렇게. 구분과 분류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분과 분류는 물론 교과서에서 뭐 구분과 분류 이렇게 묶는 교과서도 있긴 하지만 엄연히 다르긴 해요. 구분은 뭐라고? 상위에서 하위로 나누는 거야. 체열은 명사, 대명사, 수사다. 그쵸? 근데 분류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열이다. 이렇게 위로 묶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유전자 치료로 가봅시다.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 밖에 날씨가 되게 좋다. 선생님은 이제 삼성페이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요? 혹시나 하고 뛰어 올라가서 가방을 열었더니 내가 얼마 전에 카드를 쓴 일이 있었거든? 세상에 거기 뒤에 꽂혀 있는 거 있죠. 삼성카드가. 야. 신납니다.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너네들한테 이제 비굴하게 커피 사달라고 안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도 다 비굴했지. 자, 보겠습니다. 유전자 치료. 자, 가부터 볼게요. 유전자 치료란 정의가 나왔네. 밑줄 치세요. 유전자 치료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 안에 치료용 유전자를 넣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의 핵심 어는 유전자 치료예요. 그치? 이러한 유전자 치료의 핵심이 뭐냐? 밑줄 쳐. 치료용 유전자를 손상된 세포의 핵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야 돼. 가에서는 유전자 치료의 정의와 핵심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정의와 핵심. 그치? 유전자 치료. 손상된 세포 안에 유전자를 넣어야죠. 근데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된대. 오케이. 유전자 치료의 정의와 핵심.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전달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전자를 세포에 직접 넣게 되면 수초 내에 분해되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그럼 안 되죠. 이를 막기 위해 벡터를 활용한다. 자, 벡터란 밑줄 쳐.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전달체. 벡터가 없으면 유전자 치료가 조금 어렵대. 핵에 도달한 치료용 유전자는 유전자 발현. 발현은 여러분 뭡니까? 발현은 나타나는 거, 그렇죠? 자, 발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한다. 벡터에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성 벡터. 밑줄 치세요. 그리고 고분자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비바이러스성 벡터. 두 번째 나에서는요. 벡터의 정의와 종류네.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바이러스성 벡터. 그리고 고분자 등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비바이러스성 벡터. 두 번째 문단 뭐라고? 벡터의 정의와 종류. 그럼 여러분 이제 벡터의 종류에 대해서 다부터 얘기하겠죠. 자, 바이러스성 벡터는요. 세포막과 잘 결합한대요. 밑줄 쳐. 치료용 유전자를 핵까지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를 이용한대잖아. 그러나 바이러스는 원래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벡터로 활용하기에는요. 밑줄 쳐. 질병을 일으키는 기능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남아있다. 쭉 밑줄 쳐. 또한 바이러스성 벡터는요. 밑줄 치세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삽입할 수 있는 치료용 유전자 크기에 제한이 있다. 다에서는 바이러스성 벡터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단점이요. 너무 크죠.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했는데 또 질병을 얻을 수가 있대. 안 돼요 그럼. 그리고 크기 제한이 있다는 거야. 장단점. 나눠봐 보세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벡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다? 물결 표시하세요. 비바이러스성 벡터. 자,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유전자를 전달해야 하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이때 뭘 사용한다? 밑줄 쳐. 고분자를 벡터로 사용한대. 되게 크기가 작대. 그 이유는 고분자가 치료용 유전자와 결합하면서 치료용 유전자를 작게 압축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과정. 작게 압축된 바이러스성 벡터,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된대요. 밑줄 쳐. 지금 작게 압축했어. 그치?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했어.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막 주머니에 쌓여 이동하던 중에 세포 보호를 위해 외부 물질을 분해하는 리소좀을 만난대요. 아,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세포 주머니에 쌓여서 이동하는데 그 사이에 리소좀을 만난다.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밑줄 쳐.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기 전에 빨리 세포막 주머니로부터 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이 과정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봐. 유전자 치료가 되게 좋대요. 그쵸? 그래서 얘는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손상된 세포 안에 치료용 유전자를 넣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이 치료용 유전자를 세포까지 정확하게 가져와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근데 문제는 뭐래요? 얘가 금방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뭘 이용한다? 벡터. 벡터를 이용하는데 벡터는 두 가지가 있대. 바이러스성, 비바이러스성. 바이러스성은 너무 좋기도 좋아. 확률도 높아.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려다가 질병을 얻을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크기도 제한이 있대. 그래서 고분자를 이용하는 비바이러스성 벡터를 쓰는데 얘는 어때? 크기도 괜찮아.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질병에서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얘를 작게 압축해서 세포막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세포막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세포막 주머니에 쌓이는데 가다가 누굴 만난대? 리소좀을 만난대. 근데 얘는 성격이 뭐냐면 세포를 분해해버린대. 그러니까 리소좀을 만나기 전에 빨리 세포 주머니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분해돼 버리니까.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치? 무사히 세포막 주머니에서 나온 벡터가 핵으로 이동하게 되고 핵 안에 들어간 치료용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을 일으킨다. 그럼 성공. 이렇게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핵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이러스성 벡터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성 벡터보다는 확률이 낮대요. 그치? 벡터는 바이러스성 벡터에 비해 유전자 발현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밑줄 쳐. 비교적 제조 방법이 간단. 유전자 크기에 제한이 없다. 또 하나 바로 밑에 부작용과 질병 유발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비바이러스성 벡터를 사용하는구나.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 과정을? 질문.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키워드가 뭐야? 유전자 치료. 그치? 얘는 어쨌든 그 유전자가 손상된 세포 안까지 가는 게 핵심인데 수초 내로 사라져버린대. 그래서 뭘 이용한대? 벡터. 벡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바이러스성, 비바이러스성. 바이러스성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거고 비바이러스성 뭘 이용한대? 화학물질, 고분자를 이용한대. 그치? 근데 바이러스 벡터가 훨씬 성공 확률은 높지만 부작용이 너무 커. 크기도 제한이 있고. 그치? 근데 비바이러스성 벡터는 성공 확률은 좀 낮지만 만들기도 간단하고 크기도 압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래? 부작용의 우려도 적대.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 과정이야. 그 이야기야. 이해된 얘들아?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11, 12, 14. 다음 같이 해요. 다 풀었어? 네. 빠르군. 너는 내가 특별히 해줄게. 특별하니까.
완벽한 학생이군요. 자, 그럼 앞에 풀어. 네. 산조. 요거는 앞에 거보다는 좀 덜 어려워. 왜 문법 안 해요? 문법도 할 거야. 오늘 문법 해야 돼. 그래야 월말 평가 때 문법을 하지. 네. 오늘 문법 다 끝낼 거야. 다 됐어? 카메라 내 얼굴 크게 나오니 지민아? 네. 원래 큰 원래 큰데요. 이씨. 완벽합니다. 앞에 풀어. 원래 크다니. 근데 앞에는 쉽다고요? 앞에 두 개는 쉬워요. 키웠어요. 네. 같이 할 거야. 그러면 문법. 아이고 잘한다. 앞에 넘어가. 아이고 잘했네. 어디 보자.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순서. 구분이 뭐야? 이유. 구분. 구분이 순서. 아보. 전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이유. 넌 분류를 안 틀렸는데? 그렇죠. 분석이랑 구분만 썼는데? 그죠. 그냥 구분이죠. 그죠. 맞아? 줘봐. 맞아요. 시험지 줘봐. 얘 이렇게 됐어요. 그러네. 잘했어. 네. 자, 그래서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뜯어보는 거고 네. 구분은 상위에서 하위로 나누는 거야. 네. 위에서 밑으로 갈래? 오케이, 잘했어. 앞에 풀어. 네, 끝나고 1번. 아니야. 3, 4번 아니에요? 자, 같이 봅시다. 뭐가 몇 번이? 11번? 네. 4번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고 잘했네. 그럼 정답은 5번이다. 5번 아니에요?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자, 11번 보세요. 자, 요거 같이 하고 앞에는 여러분들이 풀 거야. 자, 가부터 마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아까 문단별로 우리 정리했죠? 그치?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가는요. 유전자 치료의 정의와 그쵸? 정의와 핵심이라 그랬는데 웬 연구 동향 땡. 2번은요.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벡터와 그리고 종류 얘기했잖아. 2번이 정답이네. 네? 그치? 저 2번. 2번 했는데 아, 왜? 2번 했었어? I'm sorry. I love you. 그랬어? 근데 못 봤어. I love you. 자, 2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바이러스성 벡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 틀린 이유는요. 얘는 유전자 크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정이라고 나왔었잖아. 그치? 자, 13번 적절하지 않은 거.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아까 그 문단, 네, 과정이거든요. 근데 틀린 게 4번인 이유가 뭐냐면 D. 세포 주머니에서 나온 벡터는 세포막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본문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었어. 4번입니다. 자, 앞에 두 개 푸세요. 앞에 두 개. 6개네? 7개? 그거 푸세요. 피고 문법해요. 이거 하고 문법 할 거야. 기본 상식은 기본 3kg 푸세요. 설명은 해설은 같이 하겠습니다. 풀어. 일단 남아서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앞에 두 개예요? 집에 가서 풀면 돼요. 6개. 어? 집에 가서 풀면 돼요. 안 돼요. 왜요? 1번. 니네가 집에 가서 풀 거 같아? 네. 안 돼. 풀어야지. 아주 풀어요. 안 돼. 하고 와. 저번에 월요일날 풀어요. 하고 가. 하고 가세요. 클리닉 하고 가세요. 너 뭐해, 윤호야? 오늘 안에 못 주실 것 같아. 아이고, 들어오셨네. 빨리 주세요. 10분이면 되겠죠? 20분까지, 12시 20분까지. 너무 빡세? 네. 25분까지. 40분. 그러면 집에 좀 늦게 가도 돼? 아니요. 문법해야 돼서. 문법 오늘 빼고. 안 돼, 오늘 해야 돼. 다음 주에 논술한단 말이야. 그 자습. NO! 어려워서 안 돼요. 집에 가서 자습. 안 돼요. 나 학교에서 그거 했어요. 의의 발음. 했어?
쌤이 갑자기 알려줬어요. 의사 이사 안 되고 그랬어? 의사 된다고. 의사. 의사. 아 거의 가연아, 너 걔가 생각나네요. 사랑에 빠졌구나. 가져주는 줄 알고. 그쵸? 얼른 일단 풀고 우리 그 아이를 생각할까? 내가 꼬신 받고 알려줄게. 아니 너가 하면 다 도망가. 그래, 얼른 그래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알려줄게. 얼른 풀어. 아 선생님 기회였어 내가. 선생님 연애 박사라고 했지? 책으로는 여기. 아니거든? 그림이랑 기회였어. 자, 빨리 풀어. 얘들아, 조용히 해. 문제 푸는 시간이야. 얼른 푸세요. 지문 먼저 읽어야지. 야, 같이 해? 같이 합시다. 같이 해? 네, 이거 같이 해. 그럼 같이 합시다. 네? 같이 해. 다 풀었어? 아니. 같이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몇 쪽이냐? 맨 첫 번째 200쪽. 결국 같이 하는 거구나. 그쵸? 이제 좀 어렵고 들어올 거 없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민소각을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 대표적인 음악을 꼽는다면 단연 판소리와 산조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의 애언과 사랑, 솔직한 감정을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진하게 토해내는 것이 판소리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판소리는 뭐래? 목소리를 빌려서 토해낸대요. 목소리를 빌려서 밑줄 쳐. 산조는 악기 소리로 풀어 헤쳐놓는 것이다. 그래서 판소리와 산조의 뭐야? 공통점 차이점이네. 일단 민소각의 종류를 나눴죠. 민소각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민소각을. 자, 민소각은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눌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설명 방식 뭐야? 오늘 배운 것 중에 해줘. 민소각을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눈대. 분류. 구분이지. 민소각이 더 큰 개념이잖아. 둘로 나눈 거잖아. 구분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요. 민소각의 종류와 구분입니다. 자, 산조란 허튼 가락, 허들의 가락 또는 흐드러진 가락이라는 뜻이다. 정의 나왔네. 정의. 즉 악기의 밑줄 쳐. 악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껏 흥겹게 연주하는 음악. 판소리는 뭘로? 목소리로. 산조는 뭘로? 악기로. 그쵸? 자,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도 지방의 무속 음악인 시나위 가락을 장단이라는 틀에 넣어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 형식이 산조다. 자, 물결 표시해봐. 시나위에서 비롯됐대. 시나위에서 비롯된 산조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 본질은 시나위와 같은데 비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아, 시나위라는 애는 완전 자유로운가 봐. 근데 산조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산조의 뜻과 특징이 되겠죠. 산조는 기악 독주곡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되 장구 반주가 따른다. 얘들아, 장구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불러요. 고수. 그치? 자, 그 고수는 장구만 치지 않고요. 밑줄 쳐. 추임새, 얼쑤 이런 거 있잖아. 좋다, 뭐 얼쑤 이런 거. 추임새를 넣어 밑줄 쳐. 연주자의 흥을 돋운다. 산조를 듣는 관객들도 악기의 연주 소리에 흥이 나면 추임새로 감동을 표현한다. 관객들도 듣다가 얼쑤 좋다 할 수 있대요. 관객의 추임새를 통해 연주자는 더욱 흥을 내 연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연주에 몰두할 수 있대요. 추임새. 판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임새는 밑줄 쳐. 연주자와 고수와 관객을 하나로 맺어주는 우리 음악만의 소중한 기능이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추임새에 대해 나왔죠. 추임새의 기능과 특징이네. 추임새의 기능과 특징. 이런 산조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향피리, 해금, 태평소, 단소, 아쟁 등 민소각에 쓰이는 거의 모든 선율악기마다 있다. 이 가운데 가야금 산조가 제일 먼저 나왔고 이어서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해금 산조 등등이 나왔대요. 얘는 산조의 종류,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산조 연주할 때 특히 가야금과 대금, 아쟁은 정악을 할 때 쓰는 악기보다 조금 작게 만든 산조 악기를 사용한다. 얘는 여러분 몇 번째 문단이냐? 5번째 문단은요. 선조의 쓰임이야. 마지막 문단 볼게요. 자, 산조의 구성은 연주하는 사람과 악기, 주어진 시간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밑줄 쳐.
아주 느린 진양조 장단으로 시작해서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으로 조금씩 빨라지다가 자진모리 장단 혹은 휘모리 장단, 단모리 장단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빠른 장단으로 끝난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서 위로 두 줄 올라가봐.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으로 넘어가면서 육체를 벗어던진 영혼을 한바탕 춤판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한 건 진짜 춤을 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명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춤추는 게 아니야. 요거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옆으로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 갈게요. 위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와서 산조에는 여러 유파가 있다. 이는 산조가 스승에게 배운 대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자유로운 형식이니까. 배운 것을 재창조해 또 다른 자기 세계의 음악을 이루어내면 그대로 새로운 음악이 되는 것이 산조이다.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락의 보물창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산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전문 예술가들이 시대에 맞는 음악적 감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음악 형식이라 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적으세요. 산조의 의. 1번 언급되지 않은 거. 여러 유파로 나눈다고만 얘기했지 산조의 유파별 특성은 없었죠. 1번에 4번. 자, 2번 보세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이냐? 1번 판소리, 기억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그치? 산조는 목소리는 아니고 음악으로. 그쵸? 판소리는 목소리로. 1번입니다. 1번이요? 1번. 자, 산조와 그리고 신화위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신화위 구파는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굿하면서 막 춤을 춘대. 그치? 근데 아까 산조는요 그냥 그 장단이 느린 장단에서 조금 빠른 장단에서 완전 빠른 장단으로 갈 때 뭐 한판 춤판이 벌어진다는 건 그냥 기분이 어떤 느낌이야. 진짜로 춤을 춘다는 게 아니야. 악기 연주니까. 근데 2번 보세요. 산조와 신화위는 춤과 어우러진 음악 형식이다? 아니죠. 2번이 틀렸어. 뭐만? 신화위만 그래요. 신화위만.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세 부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동그라미 쳐. 자, 조세 부담 동그라미, 선진국 동그라미. 자, 선진국의 경우 조세 부담률, 즉 조세 수입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다. 확실히 여러분들 우리는 50%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세금을 많이 걷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선진국은요 50%면은 내가 번 거에 거의 반을 내는 거야. 이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다 쓴다는 것을 뜻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선진국의 조세 부담률이 되게 크다고 말하는 거야. 만약에 1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때? 앵스럽죠? 그쵸?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를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20%. 100만 원 벌면 20만 원 내는 거야. 자,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이것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자, 밑줄쳐.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조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여러분 사회복지 향상이라는 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조금 힘드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 복지를 좀 많이 해주려면 사실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나는 뭐 찬성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이들 밥 못 먹는데 내가 좀 세금 더 내서 그치? 애들 밥 먹이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세는 밑줄쳐.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 경제 안정을 위해 밑줄 치세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는 이때 조세는 여러분 세금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예컨대라고 되어 있는 예컨대는 예시야.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줌으로써 밑줄 쳐 소비 지출을 늘린다. 여러분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죠. 그쵸?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경제가 안 돌아가. 야 세금 조금만 내. 대신에 너 그 돈으로 빨리 뭐 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걷어들인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면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재정 적자는 국채를 발행한다. 여러분 국채는 뭐냐면 국가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걷어들일 세금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럼 세금을 20% 거둘 걸 10%만 걷어. 나머지 10%는 국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가 부도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국가 채권을 발행해요. 이게 국채야. 무슨 말이냐? 채권 증서가 있어요. 지금은 뭐 증서로 쓰는지 뭔지 뭐 다 저기로 하겠지만 저기 전자동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삼성에다가 예를 들어서 야 1년 뒤에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100억을 좀 빌려줘라. 대신에 내가 이자를 한 달에 몇 프로씩 줄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빌리는 거예요. 나는 이자를 주는 거고. 그리고 1년 뒤에 그 돈을 갚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선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온다는 얘기야.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근데 여러분들 너무 안전하죠? 못 받을 리가 없잖아. 국가가 망하지 않느라 못 받을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안전해서 인기가 많대요. 자, 어쨌든 국채를 발행합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없이 국채를 찍어내기는 힘들다. 현대의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국가 부도의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나아가 조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 부과, 밑줄 쳐.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 부과가 좋은 예이다. 나아가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쓰레기 버리고 할 때 돈 안 냈어요. 지금은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 봉투 사서 버려야 돼. 종량제 봉투에다가. 그쵸?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생각하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왜? 내 돈이 당장 들어가니까. 봉투 하나 살려도 5, 6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너무 놀랬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버리잖아?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네 집 쓰레기를 들고 와서 거기다 넣어서 테이프로 감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잖아. 그러면 꽉 채워서 버리지 않잖아요. 나는 꽉 안 채워서 버리거든. 왜냐면 혼자 사니까 쓰레기가 많지도 않고 집에서 뭐 밥을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쓰레기가 없어. 거의. 그럼 이제 근데 오래 두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 정도 차면 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가 몰래 와서 내 봉투를 열어. 그리고 자기 걸로. 아니 고작 600원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되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나가보잖아. 그럼 저거 내가 버린 쓰레기인데 저거 내가 저렇게 많이 안 버렸는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재활용 버리러 갔다가 저거 내가 버린 건데 그렇게 하면 막 테이프로 막 감겨있고 그래요.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렇게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자 나아가 법인세 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얘 지금 보니까 조세 세금이 이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20%면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률이 높아지는 건 불가피하다. 근데 조세는 단순한 수입원 이상이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제를 조절할 수도 있대. 이때 국가에서 세금을 좀 적게 걷어들이면 어떻대? 재정이 바닥나서 국채를 발행한대. 근데 국채를 또 너무 발행할 수도 없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세를 걷는다든지 환경세를 걷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법인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대. 거기까지 나온 거야. 자 풀어. 4, 5, 6, 7. 쌤, 그
어느 정도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을 몇 퍼센트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져가요? 몇 퍼센트까지 내냐고? 네. 50 50%까지는 안 가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일단은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투명하잖아. 네. 선생님을 봤더니 거의 한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50%. 그러면은 받는 월급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700이 안 돼요. 예? 700이 안 7천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해 7천이 안 돼요. 네. 아니지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 그치?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700이 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세금 신고를 조금 축소해서 하죠. 근데 직장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 특히 공무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자영업자들은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 그 현금 내면 조금 더 싸고 카드로 하면 조금 더 수수료 나가고 이런 건 있어. 왜냐면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이게 다 그 매출에 잡힌단 말이야.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공무원도 세금을 내요? 공무원도 세금을 내죠. 공무원 주 공무원도- 월급이 세금이잖아요. 어? 공무원 월급이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죠. 그래도 소득세 내죠. 다 내요. 세금을 야 니네가 이거 산 것도 너네 다 세금 낸 거야. 여기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요. 10% 포함이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투자한다. 그러면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숨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돈이고 세금입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연봉 받은 거 세금 내죠. 그럼 연봉 연봉 받은 거 세금 내지. 연봉 100억이면 10억씩 우리 흥민이는 세금을 많이 내겠지? 은이랑 풀었니? 다 풀었어? 우리 흥민이. 음. 요즘에 흥민이 축구 못한다고 욕을 많이 하던데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아, 영국에 그러잖아요. 지금 못 영국에 뛰어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영국에다 지금 그렇겠죠. 거기다 세금 내지 거기서 받으니까. 흥민이 은퇴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랑 결혼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 먹어요. 흥민이 오빠랑 결혼할 겁니다. 근데 나이 차이 너무 아 오빠야 왜 이래? 흥민이가 몇 살이지? 32요. 그래? 그거밖에 안 먹었어? 지금 46이잖아요. 그 정도는 많이 먹은 어? 거예요. 축구는. 나보다 나랑 4살 차이네. 딱 좋네. 뭔 소리예요? 연예인 자체 연예인 차이는 선생 한 48, 40 저희 엄마 아빠랑 나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진짜 28살이에요? 어. 그걸 믿어?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동생이 초등학교 때 이미지 너 되게 뭐랄까? 되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되게 험난한 삶을 살아오셨네요. 말이 지나치다, 가연아. 아니, 빨리. 했어요. 야, 너는 오늘 어휘 10번 쓰고 가. 아니, 너 5개, 3개 틀렸지? 30번 쓰고 두개 가세요. 틀렸어요. 20번 쓰고 아니, 가세요. 죄송합니다. 자, 얼른 풀어. 지금 그러면요. 빨리 풀어. 풀고 해. 풀고 얘기해. 우리 문법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해야죠. 쉬는 시간 없어요. 없어요. 이제. 5분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분만, 안 돼요. 2분만, 안 돼요. 1분만, 안 돼요. 1초만. 여기 안 돼요. 쓰레기. 빨리 풀어. 근데 1분 가지고 뭐 하게? 아니, 화장실 다녀왔어요. 지금 갔다 와. 네. 다 풀었어? 아니요. 빨리 갔다 와. 사탕 가지고 안 돼. 사탕은 안 돼요. 야, 그 김간 그 안 돼요. 사탕 하나만 야, 가져와. 화장실만 갔다 와. 가야지. 사탕 다현아. 하나 갖다 줘. 화장실만 갔다 100원, 오세요. 100원. 친구한테 사탕 쇼트를 시키냐? 나가다니는 오나 가면. 설마 나한테 시키진 않겠지? 선생님 사탕 하나 가지고 주실 수 있어요? 농담인 거 아시죠? 사탕에 똥맛은 없나? 똥맛?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인 거 아시죠? 자, 빨리 풀어 얘들아. 그래야 우리 1시에 가지. 민준이는 벌써 다 풀었어. 너는 결국 샤프로나 고장난 거야? 그래서는 네모로 외쳤어? 뒤에 하잖아요. 그래? 뒤에 적절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해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가연이 오면 합시다. 해설합시다. 얼른 푸세요. 5번에 2번이에요. 아 뭔지 모르겠다. 네, 세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세금비는. 많이 변했죠. 더 높아지고 있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내면은요 신용불량자 돼요. 탈세. 신용불량자 되고 뭐 신용불량자 돼서 뭐 카드도 수수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태극카드 쓰면 되잖아요. 통장이 압류돼요. 그럼 페이퍼 컴퍼니 세워요. 그럼 그냥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아? 현금으로 받아? 네, 이렇게 요 백에 담겨서 아, 그렇게 줘? 어느 회사가 그렇게 줘? 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쌤 때는 세금 몇 퍼센트 쓰요? 난 모르겠어. 야, 그거는 세무사람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선생님 20대 때 몇 퍼센트였어요? 몰라. 그때는 사대보험을 모르겠네. 지금 사대보험 20대니까 왜 모르면 20대 아니라는 거네요. 20대 초반. 아, 알바할 때는 3.3대요. 3.3. 알바는 3.3. 월급에 3.3. 그럼 알바하는 척 하면서 막 1억씩 가져가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지? 어떻게 이렇게 알바하면서 1억씩. 알바하면서 1억을 누가 줘? 사장님은 알바하는 척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월급 줄 때도 다 회사가 세금을 3.3 떼고 줘요. 우리 학원에서도 3.3 떼고 줘 월급. 아 그래. 왜냐면 3.3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저거 해야 되니까. 그 세금도 내야 되니까 학원에서. 선생님 알바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했어요? 5천. 오케이 알았다. 5천 얼마? 5천 얼마? 맞아 찾아볼게. 그때 대학생일 것 같아. 그치. 그때 5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50원이요? 20년 전인데요. 아니, 4번. 4번. 자,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1번인데 여러분 중심화된 조세. 그쵸? 조세 부담휴. 자, 이러한 어떤 그 기능을 사례를 들었죠. 예컨대 하면서. 5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조세 부담률은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세를 낸다든지 또 뭐 환경세를 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6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이 몇 번이냐? 1번 볼까요? A 국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고 있어? 아니요? 맞춰야지. 낮춰야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쓸 거 아니야. 그치? 1번입니다. 7번 많이 남아있다.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건 몇 번이야? 5번? 5번. 자, 문법을 빨리 펴세요. 자, 문법을 펴시고 이쪽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다 축약? 축약까지 했어? 이런. 자, 일단 숙제부터. 이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하면 돼. 227부터 229까지 숙제입니다. 근데 왜 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는 논술하고 그 다음 주는 휴강이구나. 그럼 바다 다음 주에 자, 다음 주까지 해와. 227부터 아 조용히 하고 있을 거야. 227부터 230쪽 적으시고 네, 220. 227부터 230까지 이거 다음 주에 해와. 다다음 주에 안 오니까 다다음 주 클리닉 없어요. 클리닉은 227부터 있어. 클리닉 없으면 뭐예요? 클리닉은 있어. 227부터 어디까지요? 227부터 네. 230 클리닉 때까지 해보세요. 클리닉.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27, 230. 그럼 이번 주까지 해야 돼요? 네,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일단 시험 접어놔. 시간이- 얘들아, 알아. 일단 접어놓고 다음 주에는 논술하니까 그냥 오세요. 문항만 클리닉까지 풀어오시고 쟤는 일단 접어놔. 선생님이 숙제 나갈 때 다시 얘기해줄게. 자, 어디를 할 거냐면 어디 보자. 축약과 탈락이요? 축약 탈락할 차례인가? 취약했어요. 그럼 탈락해야 되나? 그러면 탈락도 한 거 아니야? 탈락할 차례야? 탈락하자. 225쪽. 이게 밤마다 조금씩 그게 달라서 그래. 자, 탈락 적혀있네, 여기다가. 탈락하겠습니다, 탈락. 자,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지금까지 음은 변동에 배웠죠? 교체. 했어? 지난 시간에 축약했죠? 네. 지금 탈락할 차례야, 탈락, 축약. 교체는 음운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축약은 합쳐지는 거. 히읗이랑, 그쵸? 히읗이랑 합쳐지는 거. 그리고 모음 축약도 있었고. 탈락은 뭘까? 밑줄 쳐볼까?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 나지 않는 현상. 밑줄 치세요. 탈락. 탈락 여러분들 이거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잘 알고 있어야 돼. 탈락. 자,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는데요. 자, 리을 탈락 봐봐 얘들아. 딸과 님이 만나서 선생님 따님이 계십니까? 할 때 그 따님. 말과 소가 만나서 리을이 탈락한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현대에는요.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탈락이 일어나진 않고요. 어떨 때만 일어나냐면 리을 탈락. 얘들아 이거 봐.
그래서 바느질 된 거야. 솔과 나무가 만나서 소나무. 소나무 된 거야. 활과 살이 만나서 화살이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더 이상 현대에는 이런 리을 탈락은 없어. 어떤 리을 탈락만 있냐면 용언의 활용에서만 있어요. 놀다. 동사죠. 그렇죠? 놀다. 너 지금 노니 할 때 너 지금 논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논이라고 리을 탈락해. 그렇지? 현대에서는 뭐만 일어난다고? 용언의 활용에서만 리을 탈락이 일어나요. 자, 거기다 적어놔. 요번에 리을 탈락 옆에다가 용언의 활용에서만 리을 탈락이 나타남이라고 적어. 용언이 뭐죠? 영어게이. 도대체 용언계가 뭔데 애들이 어제부터 난리냐? 아 있어요. 현대에는 용언의 활용에서만 리을 탈락이 일어나. 그래서 어제 애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애가 갑자기 어떤 애한테 너는 게이가 아니야 이러는 거야. 내가 보자마자 이렇게 보면서 무슨 소리 하라고 봤더니 그 남자애가 왜? 이랬어. 왜? 그랬더니 너 못생겼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게이는 다 잘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나 또 내일을 했어요. 나는 그랬더니 걔가 너의 편견이야 이러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게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부정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자 적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놀다 울다 너 지금 우니? 이렇게 말하지 울리라고 하지 않잖아. 이럴 때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니은 앞에서 또 뭐도 선생님 지금 울신이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 지금 우신이 그쵸 우신이 여기서도 리을이 탈락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노신이 할 때도 리을 탈락 그쵸? 자 시옷 탈락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얘는 안경을 벗다 할 때 안경 벗어 라고 해서 시옷이 여는 되잖아. 근데 밥을 짓다. 밥을 빨리 지서라고 안 하죠. 밥을 빨리 지어라고 하잖아. 이때 시옷이 탈락하는 거야. 시옷이 탈락하는 소리 겁니다.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모음이 왔을 때 연음돼야 돼. 얘가 우리의 일반적인 규칙이야. 그치? 근데 얘는 왜 빨리 밥을 지서라고 하지 않고 지어라고 하냐? 시옷이 탈락하죠. 얘는 우리 국어의 의문 현상에 왜? 카메라 이상해? 서동이네. 아니야? 얘는 우리 국어의 의문 현상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외. 얘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 그래요. 얘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 잘 봐봐. 얘는 연음 규칙. 음절에서 7개만 소리 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조두순 깜방은 된소리 대기. 이런 식으로 음은 규칙의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엄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대 국어의 음은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시옷 불규칙 활용.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시간은 없지만 땅에 묻다. 야 빨리 묻어. 윤호를 땅에 묻어 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윤호를 땅에 묻어 했을 때 디귿이 연음되죠. 그치? 빨리 묻어 이렇게 하는데 길을 묻다 할 때 야 빨리 윤호한테 길을 묻어 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 물어봐 라고 얘기하잖아. 갑자기 얘가 뭘로 바뀌어? 리을로. 이런 건 디귿 불규칙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왜?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워야 돼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건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요 규칙이 없어. 의문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는 디귿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 옆에다 써주세요. 시옷 탈락 뒤에 시옷 불규칙 활용. 나중에 배울 겁니다. 시옷 불규칙 활용. 시옷 불규칙 활용. 시옷 불규칙 활용. 자 그리고 히읗 탈락은 여러분들 모음 앞에서 히읗 탈락하는 거 얘는 교과서에 나와. 별표처럼 모음 앞에서 히읗 탈락.
네. 나는 지민이가 좋아가 아니죠. 뭐야? 좋아. 좋아. 모음 앞에서 탈락. 요게 히읗 탈락이야. 좋아 이러지 않죠. 자, 2번 의탈락 별표죠. 얘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의탈락이 뭐냐면 우리 모음 중에 의가 제일 약해요.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의가 제일 약해요. 자, 왜 잘 보세요. 담그다. 네, 담그다. 얘는 담고가 맞을까? 담가가 맞을까? 담고. 뭐가 맞을까? 고.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고. 얘가 맞아요. 왜? 잘 봐야 되라. 왜요? 김치를 모음으로 시작하는 오미 왔잖아. 이때 김치를 담가라고 하지 않죠. 의가 탈락해. 그래서 담가. 김치를 담가. 그렇죠? 담가. 담고는 틀린 말이에요. 문을 잠궈가 맞을까? 잠가가 맞을까? 전고. 잠가라고 잠가가 맞죠. 왜? 얘도 잠그다가 기본형이야. 무조건 기본형을 따지셔야 돼요. 잠그에 의탈락. 잠가. 이렇게 되는 근데 거야. 디귿 있잖아요. 디귿이 어딨어? 디귿 없어요. 얘는 다가 어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야. 담그다. 자, 봐봐 얘들아. 어간 어미지. 어간 어미. 어미는 하나밖에 못 와. 그치? 네. 얘가 지금 여기서 빠져야죠. 그러면. 얘들아, 활용이라는 게 뭐냐? 어간의 어미가 가야 되는 거잖아. 담그다, 담그니, 담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담그까지는 안 바뀌었으니까 얘가 어간이지. 다와, 아와 얘네들이 어미지. 먹다, 먹어서, 먹으니, 먹자, 먹을래, 먹을까 안 바뀐 거 뭐야? 먹. 얘가 어간이야. 실질적인 뜻이 있어서 뒤에는 다 어미야. 이럴 수가. 자, 우탈락 가보세요. 우탈락. 얘는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 음은 규칙으로는요. 이거 담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담가. 잘 봐. 빨리 커피 줘. 커피 얘기 계속하죠. 빨리 커피 줘. 해. 줘 이렇게 되잖아. 빨리 윤호야 빨리 커피 줘 이렇게 되잖아. 근데 빨리 밥 퍼 이러지 않죠. 뭐라 그래? 야 빨리 밥 퍼라고 얘기하잖아. 퍼. 누가 탈락하는 거야. 얘도 우리의 음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얘도 우불 규칙이야. 우불 규칙. 오불이요. 우불 규칙. 얘가 탈락해서 우불 규칙. 얘는 넘어가도 돼. 자, 아 옆에다가 동음 탈락이라고 써봐. 동음 탈락, 동음 탈락. 같은 음이 탈락한다는 얘기야. 서다가 기본형이죠. 그쵸? 근데 거기 어간 어미야. 근데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탈락시키는 거야. 그게 동음 탈락이야. 빨리 가 어간. 빨리 가 어미야. 근데 빨리 가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얘를 탈락시키는 거야. 아니까 동음을 탈락시켜서 발음해. 이게 동음 탈락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니 어차피 똑같은 소리잖아. 그래서 하나 탈락시키겠다고. 빨리 가서 떡볶이 사와. 그럼 되게 늦게 갈 것 같지 않니? 빨리 가서. 그래서 얘를 하나 탈락시켜서 그냥 가서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동음 탈락이야. 동음 같은 음. 자 넘겨봐. 사이소리 현상으로 가봅시다. 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가 얘를 첨가라고 하는데 자, 칠판 보세요. 칠판을 보시고 자 일단 밑줄부터 긋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야.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울림소리라는 건 모음 또는 비음, 유음이야. 적어놔. 울림소리. 모음, 비음, 유음. 모음, 비음, 유음. 울림소리와 뒷말의 첫 소리인 안울림소리. 얘는 자음이라고 적어두세요. 자음. 윤호야 적어 빨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한다. 자, 유형 별표쳐. 하나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소랑 불이랑 만났는데 얘는 모음이기 때문에 울림 소리죠. 얘는 자음이라 안 울림 소리야. 성대는 울리지 않고 얘는 울리는 거야. 이거 발음해봐. 촛불. 촛불 시위 갈 때 촛불 시위 가지 않죠. 뭐라 그래? 촛불이라고 소리 나잖아. 그치? 갑자기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된 거야. 조도승 깜빵도 아니잖아.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도 없잖아. 그치? 이럴 때 단어가 만났을 때 갑자기 얘가 된 소리가 되네? 그치? 된 소리 되기 환경이 아닌데 이럴 때 시옷을 받쳐 적겠다는 얘기야. 얘를 우리가 사이시옷이라 그러고요.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래. 그냥 들으세요. 두 번째, 이하고 몸이랑 만났어. 읽어봐. 잇몸. 이렇게 소리 나지. 네? 입. 잇몸이라고 소리 나잖아. 아, 잇몸이 아파할 때, 그치? 이때 니은이 소리가 하나 덧났네. 이럴 때 시옷을 적어주세요.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라스트. 칠판 봐.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에 싸먹는 이거 봐. 깻잎이라 그래? 뭐라 그래? 깻잎이라 그러잖아. 깻잎 사오라고 하잖아. 얘 피읍은 왜 비읍됐어? 뭐 때문에? 가나다라 물방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비읍된 거지. 얘는 갑자기 깨하고 잎이 만나서 깻잎, 니은이 두 번 덧난 거야. 이럴 때 시옷을 적어주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냥 들으세요.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적어놔.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와. 일단 그 책에서 보시면은요. 어디로 가냐면 4-1번 가봐. 사이소리 현상은요. 순우리말끼리 우리말과 한자어가 만났을 땐 일어나는데 한자어끼리 때는 안 나와요.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말하지만 시옷 써주지 않아요. 한자어끼리는. 근데 4-3번 별표 쳐봐. 6개만 예외야. 6개만 사이시옷을 적어줘요. 두 음절로 된 한자어끼리는 사이시옷이 안 써. 사이시옷을 안 써요. 근데 뭐만? 이 6개만 쓴다고.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복간, 새빵 둘 다 한자어 한자어잖아. 한자어끼리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는데 얘네만 예외야. 자, 하나만 더 적어놔.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 위에 거. 위층. 1번, 2번. 밑에. 뭐가 맞는 것 같아? 밑에. 밑에. 자, 잘 들어 얘들아. 얘가 거센 소리지. 얘는 된 소리지. 그치? 사이시옷은요.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앞에선 쓰지 않아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 적어놔. 네? 사이시옷은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앞에서 안 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적어두세요. 요거 하나만 적어놔.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가 맞는 거야. 얘는 틀려. 사이시옷, 이 시옷은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안 쓴다. 됐니? 네. 자, 넘겨보세요. 네. 넘겨봐. 숙제 넘겨봐봐. 몇 쪽이냐면, 몇 쪽이냐? 231쪽 지금 푸세요. 네? 231쪽 지금 풀어봐. 가요 이거를? 풀어보세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넘기고 딴거 풀어. 넘겨 그거 아니야. 231쪽이야. 쭉 넘겨. 여기 지금 풀어보세요. 아니 수능 문제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한 것도 이거 안 가는. 왜냐면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은요 고등과정이긴 해요.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데 어쨌든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 거야. 하셨다고 돼요. 갔다 와. 쌤, 저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가? 수업 시간인데. 전화 왔어. 빨리 받으세요. 네. 빨리 갔다 와 화장실. 얘들아 빨리 풀어 지금. 너무 덥네. 5번까지만 풀어. 1, 2, 3, 4, 5. 핸드폰
집어넣어. 엄마한테 왔대요. 응. 아니 근데 엄마가 학원에 있는 거 아시잖아. 아니 급한 일이신가? 모르신다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 드렸어? 네. 잘했어. 어디냐고 물어보셨어? 아니 오빠 보고 가세요. 아, 네. 볼 일 있으셨구나. 학원인지 모르겠네. 빨리 풀어. 1번부터 5번까지. 태윤아, 얼른 풀어. 어휘 다 못 쓴 사람. 어휘 다 쓴 사람. 저요. 다 썼어? 네. 주세요. 다영이 다 썼니? 다 썼어요. 그 세 개가 너무 헷갈려요. 그 분류 구분 그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였지? 분류, 구분, 분석. 아,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뜯어보는 거야. 네. 뜯어보는 거. 그리고 구분은 위에서 아래로 나누는 거야. 그치? 분류는 묶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거. 얘가 구분. 아, 그쵸? 들었어요. 남자 여자는 사람이다 라고 밀어 묶는 건 분류야. 자, 잘했어. 네. 다 풀었어? 빨리 5번까지 풀어. 왜 그렇게 빨리 푸지? 이거 풀어. 뭐라고?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 가독성. 다그쳐서 빨리 하게 하는 거. 촉진 잘했습니다. 너는 이따 쓴다 다 썼지? 잡았어요. 다 썼고. 승검 되고. 의자다. 의자들. 최근에 의자자자가 그렇게 하면 힘이 나요. 의자들. 의자다 하면 힘이 나. 어떤 사람이 태어나 와가지고 시비 걸면 의자들 잡아서 때려요. 그러려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팁입니다. 의자들. 색깔이 딱 용이 안 됐습니다. 뭐라고? 이상한 거 있어. 공이가 뭐 어때서? 쌤, 왜? 저 시험 보면 안 돼요. 뭐? 무슨 시험? 그 클리닉 시험이요. 클리닉? 지금 다 끝났어? 클리닉 시험 있어요. 해봐도 돼요? 아니 이따 해 이따. 너 하고 해. 아직 다 못했어. 수업. 하고 하자. 빨리 풀어. 1번부터 5번까지. 하지마. 네, 2번 좀 어려운데요. 2번. 같이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얼른 일단 푸세요. 좋은 거. 그래 어렵지. 그치. D 모자 앞에 그 앞에. D는 재윤아 다 풀었어? 네. 얼른 풀어가요. 미나 다 풀었니? 푸세요 얼른. 다 했어? 일단은요. 응. 근데 탈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발음하기 편하려고요. 아하. 맞춰. 네, 근데 그럼 이거 안 온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오늘 결석한 친구들. 3시간 동안. 이번에 조선시대 때가 있었으니까. 이런 나 게 선배식으로 조선시대 때도 들었어. 있었어요? 3배속으로 들었다고? 네. 어? 이런 게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글 만드시면서 이것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게 바뀐 거지. 왜 안 만들었으면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야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 지금 영어 뭐하고 한글아 우리 지금 중국말 하고 그게 있어. 아니라 아니, 그게 발음 아니라 발음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을 안 만들었으면 어. 저희가 이런 공부 안 했지 않았을까요? 모자랐어. 글쎄 모르겠네. 나는 한글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글만 있었으면 안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얘들아 봐봐. 그 한글 창제 원리를 이제 철산중 친구들 이제 땡겨서 배울 거잖아. 그치? 철산중 친구들은 철중 친구들은 이제 한글 창제 원리가 기말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글을 만들고 쓰다 보니까 사람이 발음하기가 편하게끔 바뀌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이런 규칙들도 생겨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발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니? 네. 다 풀었니, 얘들아? 자, 1번부터 봅시다. 예, 여기 다 썼어요. 다 썼어? 이따 검사하러 갈게요. 자, 1번. 다음 단어들의 발음으로 바르지 않은 거. 재윤아 몇 번 했어? 3번이요. 3번 했어? 가연이는? 저는
2번이요. 마청이 아니라 맏형이죠. 맏형. 티읕입니다. 티읕. 2번입니다. 맏형. 자, 모음이 축약되는 결과가 바르지 않은 거. 4번? 자, 되었다가 여러분들 됐다. 합쳤으니까 됐다가 돼야지. 됐다. 요렇게. 됐다. 됐다. 자, 그리고 3번. 다음 단어들 중 보기에 설명과 관계 없는 게 뭐냐 그랬는데 몇 번이야? 2번. 조우는 히읗 탈락했잖아. 의문의 탈락이 아닌 거 골라야 돼. 몇 번이야? 의탈락이잖아. 1번. 1번은 보이어. 얘는 축약이네. 보이어. 1번입니다. 얘는 축약. 보이어가 합쳐진 거야. 보이어. 그래서 보여. 조은이 뭐가 잘 조는 히읗이 탈락했지. 조 조은 이렇게 발음되지 않으니까. 그쵸? 조은. 1번은 축약이다. 그쵸? 1번은 축약입니다. 그럼 담가는요? 담그다. 아까 의탈락이지. 담그. 잠가도 아. 똑같죠. 그쵸? 의탈락. 반. 얘들아 이거 클리닉 할 때 보드문 갖고 오세요. 요 책. 알겠지? 요 문법 선생님이 다시 봐줄게. 사실 이거 문제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클리닉 때까지인데 일단 갖고 와. 야 윤호야. 네. 재밌어? 네. 아주 앞에서 엄청 알지? 왔다 갔다. 아까는 막 볼펜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묻는 게 맞았어 윤호를 그치? 묻었어야 됐어. 묻었어야 돼. 4번. 이불과 자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리을 탈락. 리을 탈락.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몇 번이야? 바로 시켜야 4번. 발음을 쉽게 하려고. 1번이죠. 발음을 쉽게 하려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어휘 13 빠져 외워와. 또 하나. 소설, 교과서 소설 다보기 3으로 사셔야 돼요. 일부 읽어보시면 돼요. 일부. 문자 저기 다시 보내줄게. 그리고 얘 뭐냐. 이거 클리닉 때까지잖아. 그치? 클리닉 때까지인데 다음 주 여러분들 시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요것도 숙제긴 숙제야. 저거는 나. 얘들아 저거는 나. 저거는 놓으세요. 저거는 놓으시고 클리닉 때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접어두세요. 저거. 그럼 해 와요? 아니요. 일단은 해갖고 오세요. 해갖고 오시는데 할 수 있는 친구는 해오세요. 어쨌든 다음 주 시험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해올 수 있는 친구는 해오고 못 해오면 나랑 같이 하고. 요거 적으시고 요거 숙제야. 적으시고. 어디 됐어? 시험 봐도. 어디 갔어? 너 1점이지? 네, 가세요. 됐어. 자, 몇 시냐? 실문 보고 가면 돼. 이오는 잠깐만 기다려. 클리닉 하고 가야 돼요. 네, 57분이에요. 자, 가세요. 자, 100점 받은 친구는 가시고 클리닉 해야 되는 친구는 지금 나눠줄게요. 너 시험 받았나? 네. 받았어? 민준아, 잘 가. 자, 이걸 보고. 따가. 조심해. 미나 조심해서 가. 알았어? 승훈아, 너 클리닉 했잖아. 얼른 봐. 아니 저 빨리 나아가게 나. 쉽게 읽기 증가하는 능률의 정도.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되는 거야. 배를? 저도 해주세요. 가세요. 저 통과. 또 시험지. 다 풀었어? 너 시험지 안 됐냐?